네, 이번 시간은 배우의 몫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죠. 작가의 영역이 있고 연출의 영역에 있다. 연출의 영역이 있다. 작가가 구현해 놓은 세계관에서 이야기 틀에서 연출이 이것이 작가가 해놓은 것이 무엇이라면 연출이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지를 고민하고 이것의 한 부분, 연기자, 배우가 하는 것은 이 한 부분, 한 인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맡아서 연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기란 이 틀에 잘 맞는 이 이야기 구성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좋은 연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배우의 몫은 어디냐? 배우의 몫을 조금 고민해 보자면 고민할 것도 없이 정해져 있죠.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인물을 연기하는 것. 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배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파트너. 연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연기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수적으로 상대방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암묵적인 서로가 암묵적으로 합의된 그런 목표, 지향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연기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연기라는 것이 이게 주고받는 것이라고 예를 들자면 서로 암묵적 그 동의를 해서 보통 연기 중에는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연기고 서로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갈등을 해야 되는데 인물이 자극을 아무리 주고 해도 상대방이 마치 벽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줘야지 이제 뭐 연기를 하는데 벽처럼 이제 반응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이 자극을 줬을 때, 상대방에게 연기를 했을 때 A가 생각했을 때의 머릿속에 구상이 있겠죠. 그 개념적 구상이 개념적으로 생각한 그 연기의 흐름이 있겠죠. 이 A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진 내가 이렇게 연기를 상대방한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쿵짝쿵짝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향점으로 가는 거겠구나 하는 그 어떤 구상 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근데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걸 내놓았어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야, B야. 너 그거 잘못했어. 끊어야 됩니까, 연기를? 이거는 완전 최악이죠.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겠지만 끊는 거는 최악입니다. 그러면 B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네? 당황합니까? 나중에 막 불러다가 야 B야 내가 너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뭐 전에 얘기도 안 하고 너 연기 몇 년 차야? 뭐 어디서 배웠어? 이 새끼 무슨 갑자기 애드립을 하고 막 쌍 욕을 하면서 막 갈궈야 됩니까? 네? A는 철저하게 본인 것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B랑 사전에 사실은 큰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텍스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큰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텍스트에 벗어나는 애드립을 하더라도 이야기 뭐 이런 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뭐 관계를 형성 이런 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A는 자기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두세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가타부터 할 게 없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연기를 지적하지도 말고요. 예. 코치해주지도 말고 그냥 딱 이겁니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에게 상대방 파트너의 연기는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두세요. 네. 그리고 이 파트너랑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개인 성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인간 관계를 뭐 맺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좋은 연기가 나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물로만 만나도 괜찮아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상대방은 제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세요. 막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구나 그림도 그리지 마세요. 자, 공통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상대방에게 연기를 했는데 파트너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갔어요. 내가 작을 줬는데 액션을 했는데 상대방의 리액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이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이 연기를 해서 임기응변 하세요. 임기응변. 이게 정말 리얼한 반응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뭐냐면 최민식 선배님이 범죄와의 전쟁의 영화를 찍는데 어떤 장면에서 이 조진웅 씨랑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팽 당했다는 건 이제 토사구팽 당하고 완전히 이제 조직에서 쫓겨나서 조진웅 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최민식 선배님이 최민식 씨 선배님도 참 말이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최민식 씨가 생각할 때는 이 장면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뭔가 호소하는 나 이거 억울한 일 당했다. 나 이거 억울하다. 하는 그런 장면 같다고 느낀 거예요. 이분이. 머릿속에 개념이. 그래서 왜 억울한 일 당하면 아버지가 왜 뭔 일이야? 그러면 막 아이들의 울음을 터뜨리지 않느냐. 그래서 조진웅 씨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갑자기. 이거는 사전에 전혀 얘기가 안 된 거죠. 사전에. 전혀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조진웅 씨가 받아줍니다. 왜 그러시냐고. 받아줍니다. 이게 임기응변, 즉흥, 애드립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의 그 연기자의 정말 살아있는 리액션을 만드는 방법의 기본이 뭐냐? 미지의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을, 연기 파트너를 미지의 영역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합을 맞추거나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는 본인 연기만 하면 돼요. 본인 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주어진 틀 자체가 작가와 연출이 나에게 주어준, 제공해준 틀 자체가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거나, 논리가 부족하거나, 개연성이 없거나, 아무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뭔가. 네, 이상하단 말이죠, 뭔가. 그거는 노력하지 마세요. 요구하세요, 요구. 바꿔달라고. 그건 내 거니까. 예? 이 인물 연기하는 건 내 거지 않습니까? 내 인물의 연기에 관한 어떤 말이 되지 않는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 제공해준 옷이, 이 작가와 연출분이 제공해준 옷이 뭔가 맞지가 않는다. 그럼 얘기하세요. 이 옷 맞지 않는다. 왜 거기 맞지도 않는 옷에 내 몸을 쑤셔 넣습니까? 그런데 이 파트너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듯이 내 인물을 연기하는데 외에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그것 또한 미지의 영역으로 두세요. 미지의 영역. 상대방의 연기나 연출이나 이런 거 다 미지의 영역으로 두세요. 물론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해야겠죠. 이해는 해야 되는데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가 망해도 배우는 안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영화가 망해도 영화가 별로 성공을 못해도 영화의 성공과 배우의 성공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습니다. 영화가 성공을 못했어도 그 안에 어떠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별로 비중 있는 인물도 아니야. 근데 존재감이 탁월해. 연기 잘했어. 이 영화는 다 볼 게 없어요. 다 이야기 구성도 쓰레기고 다 별로야. 근데 이 사람의 연기만은 괜찮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다시 기회를 잡습니다.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배우에게 있어서는 성공인 거예요. 이게 영화가 망해도 괜찮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본인 연기에 그만큼 신경 쓰라는 거죠. 왜 에너지를 딴 데 낭비합니까? 왜 연출이 해야 될 일, 미술이 해야 될 일, 왜 딴 데 낭비합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서 친분 쌓으러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친분 쌓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 연기만 하세요. 예. 철저하게 자기 것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자님이 말한 정명 아닙니까? 정명이 뭐예요? 공자님이 말한 거잖아요.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잘한다면 정명, 내 이름, 내 자리를 바르게 한다면 할머니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각자 역할만 충실하게 한다면 사회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자기 것도 왜 못하면서 왜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도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네.
저 약간 비판적 사고가 좀 많은 편이라서. 어쨌든 인정해야 될 것은 자기 몫이 있다는 거죠. 배우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파트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틀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연관된 거라면 의상도요. 의상도 내 의상이야. 내가 입어야 될 의상이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의상 담당자가 책임자입니까? 내가 책임자야, 내가. 메이크업도 내가 책임져야 내가. 내 얼굴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나에 관련된 거를 정말 악착같이 세밀하게 따져서 하는 것이 내 몫이고 이 외의 것, 뭐 파트너에 대한 거, 뭐 기타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미지의 영역으로 두시는 것이 훨씬 좋다. 여기까지 하고 배우의 몫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